안녕하세요. 쉬워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간호지식 1분 간호지식이에요. 오늘은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치 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내용은 1분 간호지식 비하인드 컨텐츠로 진행하는 컨텐츠예요. 1분 간호지식 비하인드 컨텐츠란 제가 1분 간호지식 책을 쓰면서 너무 좀 TMI 같은 내용들이라 좀 덜어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못 참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컨텐츠예요. 책에서는 17페이지에 있는 비치 약물 암기 파트 중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여기 표를 정리해서 드리긴 했는데 이 표에 나타난 약물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약물들이랑 또 제가 추가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들 정리한 것들 추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크게 5가지 크게 분류해가지고 약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설명드리는 양식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먼저 약의 성분명이 어떤 거 있는지, 그 다음 이 성분명에 따라서 같은 약인데 제품 회사별로 어떻게 다르게 지어져 있는지 제품명, 상품명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KPCI 약교 분류로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약인지, 그리고 이 약의 효과 및 효능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사용되는 약물 관련해서 설문조사 받아봤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이 약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은 뭔지, 부작용들은 뭔지, 그리고 실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약을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네, 먼저 진통해열 소염제 파트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염이고요. 케토라, 케토신, 캐로라, 캐로민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약이에요. 엔세이드 약이고요. 진통, 해열, 소염 효과가 있는데 주로 진통이랑 해열 효과로 사용되는 약이에요. IM으로 주기도 하고 IV로도 주는데 포스트오피 환자분들 이제 아파하시거나 그 외에도 환자분들 아파요, 열나요 할 때 좀 루틴적으로 좀 처방나는 약 중 하나예요. 다음으로 프로파스타몰 염산염 약이고요. 데노가 있는 파스타로 많이 알고 있는 약이에요. 아세트 해열 진통 소염제인데 아세트아미노펜 전구 약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변환돼서 약효를 작용하는 역할을 하고요. NS 100에 한 15분 내에 15분에 30분 정도로 정주해주는 약이고, 다만 빠르게 투여할 때 혈압이 떨어지는 사이드가 있곤 해가지고 파스타나 데노간 줄 때 BP 떨어지는지 잘 봐주시면 좋고요. 용해제가 녹여주는 약이 같이 들어있는데 혈관통을 그 약으로 할 경우 혈관통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 병원에서 그냥 NS로 한다 하면은 그거 맞춰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트라마돌 연산염으로 이제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진통제에 좀 초점에 맞춰준 약으로 중추성 작용을 해서 진통 효과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IM이나 IV로 주고, 다만 사이드로 이제 투여할 때 울렁거리거나 토할 것 같거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이런 거 호소하시면 좀 천천히 주다가 너무 심해하시면 그냥 스탑하기도 했었어요. 다음으로 디클로페낭 약인데요. 이것도 다양한 부르는 이름 제품명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 약도 케토롤락과 마찬가지로 엔세이드 계열 약인데 다만 이 약은 소염 효과에 좀 더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IM으로 주는데 간혹 의사가 IV로 주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때 IV가 금기로 돼 있기도 한데 줄 수도 있긴 하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주로 IM으로 엉덩이 주사로 많이 주곤 했었어요. 주면은 이제 피곤할 때 많이 주곤 했었는데 식은땀이 확 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약 효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으로 이제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이제 페치딘으로 이제 중증도 심한 통증에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마취 깨면서 통증 막 심하게 호소할 때 NS100에 믹스해서 천천히 줬던 걸로 기억해요. 다만 사이드로 호흡 억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투여하면서 환자분들 호흡수 괜찮은지, 호흡수 너무 떨어지진 않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모르핀 약이고요. 이것도 마약성 진통제로, 이것도 암성 통증과 같은 심한 통증 조절할 때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호흡 억제 있는 약이다 보니 호흡 모니터링 필수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음으로 펜타닐 약은 펜타닐도 마찬가지로 마약성 진통제고요. 이 약도 마찬가지로 호흡 억제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마약성 진통제들은 마약류이기 때문에 취급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약이라 혹시나 잔량이 남았다 해도 그냥 막 버리거나 앰플 껍데기 버리거나 하면은 안 되는 게 있어요. 병원 지침에 따라서 잔량도 반납하고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항생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항생제도 정말 다양한 계열에 많은 사용되는 항생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5가지 항생제에 대해서만 우선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피페라실린과 타조박탐 성분이 합성된 합성페니실린 약인데요. 타박신, 타조페란 등등으로 불리고 있고 페니실린계 항생제예요. 페니실린계 항생제예요. 유모니아 환자분들한테 많이 주곤 했었고요. NS100이나 DW100에 믹스해서 주는데 이게 굉장히 잘 안 녹기 때문에 가능하면 5분, 10분 전에는 믹스를 해놓고 좀 녹는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게 아무리 열심히 현장에서 믹스하려 해도 빠르게 믹스되진 않는 약이라 미리 좀 믹스해 놓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세파제돈 약이고요. 세팔로스포린계 2세대 약물로 요로나 외과 감염 시 사용되는 약이라고 하는데 되게 수술 전 예방적으로 쓰고 그 후에 1에서 3일 정도 안티도 추가적으로 줬었던 약으로 기억해요. 다음으로 세파졸린 약으로 이 약은 세팔로스포린계 1세대 약물이고요. 마찬가지로 수술 전 예방적 수술 후 안티 1에서 3일 정도 사용했었고 이제 1세대다 보니까 그람 양성균의 효과가 있는 편이라 OS 수술할 때 많이 사용했었어요. 다음으로 세프트리악손 약이고요.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3세대 약물로 그람 양성균, 음성균 둘 다 광범위하게 약효가 있는 항생제고요. 이 약도 마찬가지로 수술 전 예방적으로 사용하고 수술 후 1에서 3일 정도 썼던 약이고요. 이게 약효가 긴 편이라 하루에 QD 또는 BID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이렇게 줬던 약이에요.
이제 방코마이신으로 이거는 이제 글리코펩타이드계 항생제인데요. 이 약은 이제 MRSA균이라고 하는 베타라탄고리의 내성에 있는 내성균에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다만 줄 때 사이드가 좀 있는 편이라 천천히 60분 정도 좀 더 넘어서 천천히 주는 편이었고요. 이제 TDM이라고 혈중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치료에 알맞는 적절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투여하기 전에 TDM 랩 나가가지고 농도를 보면서 너무 농도가 높으면은 감량하고 너무 낮으면은 증량하고 하면서 약물을 조절했던 약이에요. 다음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다졸람은 이제 좀 진정제로 환자분 재울 때 많이 사용되는 약이고요. 벤조디아제핀계 약이고, 주로 제가 쓸 때는 MRI실 환자분이 너무 이리터블 하다 하면은 이제 2mm, 3mm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줬었고, 아니면은 이제 중환자, 벤트 환자나 이런 분들 재우는 용으로 세데이션 할 때 컨티뉴스하게 달았던 약이에요. 주의사항은 제가 썼던 병원 약인데, 미다졸람 약이 5mm짜리가 5cc 큰 앰플이고 15mm짜리가 3cc 작은 앰플이라 이 앰플 양 용량이 다르다 보니 잘 구분해서 썼어야 됐던 것이 있어서, 혹시 약 사용할 때 그 cc뿐만 아니라 요 밀리그램도 잘 확인해 줘야 돼요. 다음은 이제 로라제팜 아티반이라고 하죠. 이제 이것도 약간 진정시켜주는 약인데, 환자분들 시저했을 때 시저 멈추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었고요. 근데 아티반 약 특징상 약재가 끈적끈적해서 그냥 빨면 잘 안 빨려서 뭐 니들 두꺼운 걸로 쓰기도 하고, NS 이렇게 2mm짜리 0.5mm 사용할 때 NS 1.5 믹스 해가지고 1.5 넣고 1cc만 뽑아서 반만 주곤 했었어요. 다음은 할로페리돌이라고 해서 이것도 항정신병 약물인데, 이 부분도 이제 선망 불안 치료에 사용되는 약으로, 저가 사용할 때는 환자분들이 그냥 어그레시브하고 이제 협조 안 되실 때 이제 가드분들 오셔가지고 잡는 동안 급하게 IM으로 줬었던 약이에요. 사이드로 이제 QT 연장, 이제 부정맥 생길 수 있으니 줬을 때 EKG도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재우는 약들 중 하나인 덱스메데토미닌 약인데요. 저한테 상품명인 프리세스로 좀 익숙한 약이고, 이것도 진정제 약으로 알파2 작용 진정제예요. 그래서 다만 이 약이 특징이 각성 가능 진정용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재웠을 때도 환자분이 이제 각성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방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지 않는 약 중 하나라, 이제 NS 환자분들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경색 이런 걸로 오신 분들, 반응 확인이 필요한 분들 재울 때 많이 사용했던 약이에요. 다음 이제 프로포폴 약이고요. 이것도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이고, 환자분들은 재울 때 사용하는데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감염 예방 때문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서 12시간 지나면은 잔량이 남아도 교환해주거나 반납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다음으로 순환기계 약이고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이제 노르핀 레버 큐프린이라고 부르곤 하고요. 이제 혈관을 수축하고 혈압을 높여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BP가 떨어지면 주로 노르에피 많이 먼저 달았었고요. 주로 믹스할 때 약물 안정성 때문에 DW에 주로 믹스하곤 했었어요. 이제 다음으로 니카르디핀으로 이제 페르디핀, 니카르디핀 등등의 상품명이 있고요. 칼슘 채널 블로커를 혈관 확장하면서 고혈압 때 혈압 높을 때 떨어뜨려주는 약이고요. NS나 DW 믹스 사용했고, 이제 환자분들 BP 뜰 때 사이드로 볼루스로 슈팅 3mm씩 주기도 하고, 이제 아니 혈압 계속 높으면 인퓨전 펌프로 컨티뉴스하게 달기도 했던 약이에요. 다음으로 라베신이라는 약이고요. 이건 베타 블로커고, 이제 이것도 혈압이 높을 때 주는 약으로, 이 약은 주로 볼루스로 줄 때 많이 주곤 했었어요. 그래서 라베신 쫙 재놓은 다음에 얼마 주세요 맞춰서 사이드로 볼루스로 주면서 BP 떨어지는 거 컨트롤했던 게 있고요. 이제 아미오다론, 코다론이라고 하는 약으로, 이건 부정맥제인데 이제 부정맥 조절할 때 사용되는 약이고요. 이제 APB 쓸 때 이제 한 앰플 DW 100에 믹스해서 로딩하고, 그 뒤 이제 초회 용량이랑 유지 용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물 농도에 따라서 CC 파워 결정해가지고 인퓨전 펌프로 하루 정도 컨티뉴스하게 줬던 약이에요. 다음으로 에페드린이란 약인데, 혈압이 낮을 때 높여주는 약으로, 특히 수술 중에 마취한 상태에서 BP 떨어지면은 에페드린 많이 주곤 했었어요. 다음으로 도부타민이라고, 이런 식으로 프리믹스라고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농도로 믹스된 채로 나온 제품으로 되게 사용을 했었고요. 혈압이 낮을 때 심장 수축력을 강하게 해서 혈압을 높여주는 약이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농도로 믹스된 나온 제품을 사용하고, 환자 kg당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그 환자분 인퓨전 속도를 kg로 세팅하는 게 있어서 그 세팅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했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기타 약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프로세미드, 라식스가 더 익숙하죠. 이뇨제로, 고리 이뇨제로 환자분들 이제 유린 푸어하거나 뭐 저가 근무한 병원 기준으로는 30cc 이상 3번 되면은 노티해서 뭔가 조치를 했었고요. 아이오가 너무 파지티브일 때, 이거는 제가 잘못 작성했네요. 아이오가 너무 파지티브일 때 이제 볼륨이 너무 많아지면은 플로르 이퓨전 차기도 하고 하니까 좀 네거티브로 빼줄 때 사용했던 약이에요. 주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라식스 주고 나서 30분 또는 1시간 또 한 2타임 정도 이제 이 라식스 이펙트 확인하는 거 해달라는 각 의사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린 얼마나 나온지 체크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 덱사메타손이라고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제 약물이고요. 효과로 인해서 염증, 알러지 이런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에요. 주로 알러지 반응 있을 때 IV2에 했던 약이에요. 다음 페니라민이라고도 하죠.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데, 알러지 반응 있을 때 주곤 했고요. 수혈 전에 예방적으로 페니라민 하나씩 주곤 하는데, 이제 대한수혈협회
그 수혈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이 페니라민 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뭐 근거가 있거나 하진 않다고 해요. 그래도 제가 근무했던 병원들에서는 거의 다 수혈 전에는 한번 페니라민을 항상 주곤 했었어요. 다음으로 아세틸시스테인인데요. 제가 사용한 병원은 뮤테란이란 약으로 사용 많이 했었고, 진해 거담제 및 해독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해 거담 가래도 묽게 하고 간도 보호해주고 조영제 신독성도 예방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약이 가래 묽게 하는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이렇게 네뷸라이저 제제인 뮤코미스트랑 IV 제제를 잘 구분해서 써줘야 돼요. 혹시나 뮤코미스트를 IV로 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CT 주기 전, CT 이넨스 조영제 전에 이제 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약을 투여했을 때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CT 이넨스 전에 주기도 했던 약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만니톨이라고 해서 이제 삼중성 이뇨제인데, 이제 머리 쪽 문제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왔을 때 뇌압이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까 뇌압을 낮춰주는 용어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줄 때는 굉장히 빠르게 거의 풀드롭 수준으로 줬었고요. 투여하고 나서 이게 수분을 확 끌어와서 스웰링을 낮춰주면서 뇌압을 낮춰주는 약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유린이 한 2-3시간 정도 200-300씩 빵빵 터지기 때문에 유린 넘치지 않게 잘 봐줘야 되고요. 상온했을 때 이게 크리스탈 결정지기 때문에 결정되면 바로 사용을 못해서 주로 온장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사용하기 전에 너무 뜨거우니까 온장고는 이제 결정을 풀어진 건 다시 상온에 빼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위장관 약들 중에서 판토프라졸이라고 해서 PPI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약이고요. 판토프라졸, 판토프라라고 돼 있고 이제 끝이 프라졸로 돼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위궤양이 있거나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면서 GERD도 예방해주고 하는 약인데요. 주로 벤틸레이터 환자분들이 사이드로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QD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에 판토로 IV로 주곤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GI 블리딩 있는 환자분들 이제 컨티뉴스하게 판토로 주면서 경과 지켜봤었던 약이에요. 다음으로 메토클로프라미드, 메페랑 메쿨이라는 약이고요. 위장관 운동 조절제로 이제 오심구토, 항구토제랑 위장 운동 촉진제로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환자분들 울렁거리거나 할 때 메페라나 메쿨 주곤 하는데, 다만 이게 또 빨리 너무 슈팅할 경우에는 사이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NS100에 믹스해서 천천히 주는 약이고요. 이게 또 다른 작용으로는 위장관 운동을 항진해줘서 이제 소화를 좀 더 빨리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환자분 수술 전 이제 금식 타임이 너무 좀 타이트할 경우에 메페란을 주기도 하곤 해요. 다음은 라모세트론 약이고요. 나제론이라는 약인데, 이건 이제 진토제로 좀 이제 항암제 환자분들, 혹시 수술 후 보미팅 있는 환자분들 이제 구역구토를 강하게 예방할 때 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심한 구토 감소에 항구토가 굉장히 좋은 약제 중 하나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치 약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